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장이 지긋지긋한 8월달을 뒤로 하고 이제 9월 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9월달 증시가 제가 볼 때 올 한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증시가 변곡이 온다 혹은 어떤 변화가 온다라고 할 때 모멘텀이 사실 이제 우선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증시를 어떻게 보면 6월달, 7월달, 8월달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3개월간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 증시도 7월달 이후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조정을 야기했던 모멘텀들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이 뭔가 새롭게 이제 변화될 시기인데 9월달이 보통 그렇게 모멘텀이 변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보통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여름 휴가 시즌을 지나고 8월달 MSCI 리밸런싱을 하고 나면 보통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8월 말 MSCI 리밸런싱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 액티브 자금들이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뭔가 하반기를 겨냥해서 연말을 겨냥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일반적으로 수급상의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증시를 압박했던 요인들 지난번에 말했던 네 가지 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소화 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방 모멘텀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이제 이 모멘텀이 서서히 주기가 교체되고 있다는 건 좀 보이죠. 9월달 증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출발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 반도체든 AI 반도체든 이런 모멘텀으로라도 어쨌든 그 당일날 6%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는 것은 외국인 수급이 이제 조금 서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 그 조정장의 특징을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정장의 특징은 첫 번째는 조정은 조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2년간 하방으로 내려올 때 받았던 그 선물 옵션의 웹도도 현상 굉장히 심했던 하방 압박이 사실 이번 조정 구간에는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에서도 실제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단기 모멘텀을 받는 2차전지 소재나 일부 반도체에서 후공정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 구간에서 매물 출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고 더더욱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하방 배팅이 없다라는 거죠. 이 하방 배팅이 없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증시에서 그 푸콜 레이티오 비율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빅테크 7개 기업에 몰입되어 있던 상방 배팅이 좀 줄었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하방 배팅이 급격히 늘어나냐고 하면 조정 구간에서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방 배팅만 줄었지 실제로 하방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없었다. 이게 이번 조정 구간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놓고 이게 정말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하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다면 하방 배팅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번 조정 구간은 약간 우리 증시는 그렇지만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실적 시즌에 보통 조정을 받으면 보통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거나 혹은 다음 분기의 실적 EPS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때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실제로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의 한 80% 이상이 오히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죠. 보통 이 비율이 한 70% 초반대인데 그걸 비교하면 상당히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 그게 아주 하향될 정도로 EPS가 하향될 정도로 나빴냐, 다음 분기에 예측이 안 좋냐, 그렇지 않죠. EPS도 상당히 양호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빅테크 기업들이 일부 이제 증시를 이끌어 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은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를 했지만 또 한 가지는 S&P 기준으로 보면 11개 업종 전체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 업종에 다 나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을 계속 안고 가고 있지만
사실 전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거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나빼드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번 실적 시즌에 확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9월달 초반부의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방 압력은 줄어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상방 쪽의 모멘텀이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이 양쪽 다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중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시장은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발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제한되는 이 구간이 새로운 전략을 짜고 그걸 적용시켜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분기 마지막 이 9월 달과 4분기의 그 모토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이번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성장성이 조금 떨어져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 고용지표가 좀 타이트한 게 완화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에서 GDP가 조금 하향 조정되었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제조업 취업자 수나 이런 부분은 역시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신규 실업상 청구 수도 낮고, 그럼 고용은 여전히 나쁘지 않는데 실업률이 조금 올랐죠. 실업률이 좀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고용지표가 나온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이상적으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고용은 탄탄한데 실업률은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좀 줄어드는데 고용은 여전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실업률이 왜 올랐냐라고 보면 표면적인 레포트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그 실업률 지표에서 보통 선행성을 가지는 게 전문직이나 혹은 서비스직에서의 템포러리 임시직에 대한 지표입니다. 근데 지난달에 전문직이나 서비스업층의 임시직에 대한 그 지표가 좀 하향했거든요. 그러면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선행지표로 예측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강조를 좀 드렸는데, 근데 이걸 잘 보면 전문직이나 서비스업에서 임시직이 줄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리오프닝 과정에서 급해서 썼던 인력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만 전반적인 템포러리 잡이 아닌 일반적인 잡은 좋아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실업률이 올라갔던 배경은 이거는 그 제가 판단했을 때 보통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20대에서 50대 중반까지의 취업 연령층이 고용이 이제 거의 지금 목에 다 차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실업률은 그 취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 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강조하냐면 50대 중반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취업 의지가 완전히 꺾여서 지지부진했던, 취업 의사가 없었던, 이거 왜 그렇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연령층에서는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얻는 데미지보다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일단은 어떤 라이프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한번 걸리면 우리가 봤지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치료비 나오잖아요. 괜히 그냥 뭐 100불, 200불 벌러 나갔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병원비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많았죠. 그래서 55세 이후에 취업자 수는 거의 팬데믹 이전에 비교할 때 상당히 둔화되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50대 이후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취업 의사가 다시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이 정도는 이제 독감과 비슷하겠어라는 어떤 안심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연령층에서 취업 의지를 가지고 취업 시장에 나오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취업자 수가, 취업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유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볼 때 실업률은 좀 올랐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고용이 악화되거나 고용이 완전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는 상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실업률 발표 이후에 미국의 언론이나 혹은 나오는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들의 레포트를 보면 골디락스라는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물가의 고금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성장성이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확인이 되었죠. EPS가 상향된다는. 그리고 나머지 한가가 고용인데 고용이 실업률은 좀 올랐지만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네 가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그게 이제 골디락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강조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실업률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 모멘텀이 지금 공백 상태에서 9월달 FOMC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부분이 금리에 대한 그 우려감을 좀 떨쳐내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자리를 잡을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골디락스에 관련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미국의 레포트들을 보면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성장성이 지속된다, 좋다는 점과 그 다음에 실업률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고용이 탄탄하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변형을 하면 이 고금리가 중금리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지만, 실제로 9월 FOMC를 거치면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중단되는 게 과시화되면 국채금리는 어쨌든 꺾일 겁니다. 그러면 금리 자체가 고금리에서 어느 정도 중금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더 골디락스 장세가 반영이 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의 단기 등락에 반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4분기, 내년 1분기에 대한 포트를 재편하는 데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본격적으로 편입할 시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9월달 증시가 시작하면서, 물론 이게 지속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6% 급등으로 시작하고 그동안 시장 상승이 끌어왔던 이시안지 소재는 급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을 받는 종목은 서서히 힘이 다해가고, 그동안 주도 섹터에서 힘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뀐다는 변화죠.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와 이시안지 소재, 에코프로의 등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교차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9월달 초반, 특히 FOMC 전까지는 주도주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AI 반도체가 되었든,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전장이라든지 IT 관련되는, 그리고 IT 관련된 부품 쪽들, 최근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호공정뿐만 아니라 전장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IT 부품들이 모멘텀을 받는데,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시장의 중심은 IT 쪽과 결국은 경기 소비재 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게 지금 당장은 AI 반도체만 눈에 띄지만 경기 소비재 쪽에서도 EPS가 상승되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실적이 우상향되는 종목에서 IT 쪽과 경기 소비재 쪽을 철저하게 탐색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제가 볼 때 FOMC, 9월 FOMC 전후까지 될 것 같고요. 보통 주가는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니까 아마 9월 한 중순 정도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방 모멘텀을 서서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포트를 잘 재편을 하셔야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제가 볼 때는 이 수익이 충분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나 전장이나 자율주행이나 IT 관련된 쪽에서 EPS가 상승되는 종목들, 섹터보다는 종목에 기인해서 잡으셔야 되고요. 경기 소비재 쪽은 아마 개별적으로 종목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반드시 실적이 우상향되고 외국인이나 연기금의 매집을 좀 받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관찰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상당히 쉽지 않은 장세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안 움직였다 그렇죠. 하방 쪽 배팅, 선물옵션 배팅이 없었지만 실제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이제 매도가 잡히는 거는 이시안지 소재에 국한된 거죠. 포스코를 비롯해서.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9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특히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이 시점,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강조를 좀 드리고요. 항상 그 주식은 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인내했다가 해야 될 시점에 딱 가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 해야 될 시점이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 이제 서서히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주식은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긍정적인 분이 부정적인 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 조정을 잘 거쳐서 잘 인내하셨다면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지금은 열매를 따기 위한 과정에 좀 집중하시는 그 시기가 왔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창 위에서는 항상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맥을 짚어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경험했던 좀 즐거웠던 일이나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경제창 위 주위에 좀 널리 소개를 시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창 위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